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별 5개의 난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계속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면, 분명히 헤어졌는데 X와 연락은 계속하면서 일상 이야기 주고받고 있고 심지어 술 마시고 관계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러면 헤어져도 헤어진 느낌이 안 들 수 있죠. 그렇다고 우리 사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연애하기 전에 썸이 있듯, 물론 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X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랑해서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고 스킨십도 하다가 이제는 그러기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.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말이죠.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가 애매한 관계, 찝찝하고 불안한 느낌 들 수 있죠.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. 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의 생각 또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애매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죠. 뭔가 찝찝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기도 힘들고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다 라는 마음 때문에 말이죠. 물론 애매한 관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렇게 지내도 돼요.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더라도 애매한 관계로 지내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? 물론 여기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 있죠. 왜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? 다시 연인이 된다는 건 뭔가 불안하고 자신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기는 힘들어서 친구라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정말 친구라면 X가 새 연애를 시작해도 아무렇지 않게 응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두 번째는 정말 친구로 지내는 것이죠. 그렇지만 친구로 지내는 건 정말 어렵죠. 마음 정리가 돼도 친구라는 관계로 연락한다면 예전에 좋았던 때 생각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친구로 지내는 건 별 5개의 난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세 번째는 재회가 있겠죠. 물론 난 꼭 재회할 거야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을 수 있죠. 어느 날은 이런 사람 꼭 잡아야 한다면서 재회해야지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왜 헤어졌는데 굳이 이럴 거면 헤어질 필요가 있었나? 하면서 재회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재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부분 2가지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과연 연애를 해도 좋은 사람일까라는 부분이죠. 지금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와 연애했을 때의 기대치가 다른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 보일 수 있죠. 지금은 헤어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했을 때와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죠. 그런데 어쨌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잖아요.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서 매정하게 하는 게 힘드니 잘해줄 수 있죠. 그러니 지금의 기대치는 충족이 되죠. 그렇지만 연애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. 예를 들면 연락이 있겠죠. 간간히 안부 물어봐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X가 주위 사람들보다도 더 잘해줄 수 있죠. 그래서 헤어진 상황에서 X가 좋게 보일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지 않는 지금의 기대치는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. 그러나 연애하게 되면 지금과 연락의 양이 같다면 또는 지금보다 연락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연락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죠. 재회한 후 지금보다 높아진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연애했을 때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이죠. 현재 사귀고 있지 않으니까 당장 연애했을 때처럼 부딪히는 문제가 없잖아요. 그러니 좋은 점 위주로 생각하고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. 그렇지만 연애했을 때 문제가 재회하고 나서도 반복될 수 있죠. 그러니 꼭 생각해 봐야죠. 과연 연애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이죠. 그렇게 고민 끝에 재회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죠. 애매한 관계에서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? 계속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면 어쩌면 상대방은 연인으로서의 책임감은 싫고 그렇다고 또 외로운 건 싫어서 계속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 관계는 어떤 거냐고 물어보세요. 얼버무린다던가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애매한 관계로 지내고 싶은 거거든요.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 뒤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다면 애매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제외할 게 아니라면 아예 여기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어떻느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. 네 번째가 있는 것이죠.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졌는데 애매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왕 헤어진 거 여기서 완전히 끝내고 싶다 라는 생각 들 수 있죠. 물론 있는 것 또한 매일매일 고민될 수 있죠. 그렇지만 재회에 대한 강한 확신도 없고 있는 게 괜찮겠다 하면 있는 거 좋죠. 그렇지만 있는다고 결정해도 또 마음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. 완전히 상대방을 끊어내는 어려움 때문에 말이죠. 재회는 아닌 것 같아도 X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든 것이죠. 이 흔들리는 마음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.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. 연락하지 말고 SNS 보지 말고. 그런데 이 간단한 게 어려운 거잖아요. 하려다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말이죠. 또 상대방한테 연락 오면 또 답장하게 되고요.
그렇지만 한 번에 완전히 다 안 하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요? 예를 들어 연락하고 있다면 일단 연락부터 줄여가고 이제 연락하지 않는다면 SNS 보는 거 줄이면 되죠. SNS는 하루 안 보고 하루 보고 3일 안 보고 하루 보고 하는 식으로 줄여가고요. 이러면서 안 보는 날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죠. 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말씀드렸는데요.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사연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